안녕하세요. 3월 10일 시황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참 많이 힘드셨죠? 이게 좀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이게 좀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데 보면은 이 정도로 조정이 세게 나오진 또 않아요. 지금 미국도 나스닥만 조정이 좀 센 편이고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뭐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나스닥 쪽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사유는 금리 때문에 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왜 우리는 나스닥 쪽이랑 연동이 많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요. 최근에 우리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2차전지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서 얘기하면 고 PER 종목, 고퍼 종목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나스닥 그 기술주 그거랑 연결된 그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와서 그럼 오늘은 어제는 또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어제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실제로 시초에는 좀 괜찮았어요. 9시 7분까지 코스피도 1.3%나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6%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막판까지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도대체 뭐랑 연동이 됐는가 해서 살펴보니까 이번에 또 그냥 중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요즘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좀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그렇다가 또 반등해서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여유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금 하락 종목이 한 2배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도 뭐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았네요. 많이 힘드신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보다는 어제 좀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좀 위로의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런 장일 때일수록 계좌를 잘 안 쳐다봅니다. 그냥 빠지면 빠졌네? 이러고 그냥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요. 제가 뭐 주식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뭐 개인 운동도 좀 하고 이번에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거 그런 거 관심 갖기도 하고요.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진짜 재밌는 거 한 2달에서 3달이면 진짜 긴 거예요. 길게 재미를 보신 거예요. 나머지는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게 그 2달에서 3달 정도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대부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 참고 떨어질 때 이제 공포심에 팔아버리고 저점에서 다시 잡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뭐 한두 번 정도에 어쩌다 맞추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뭐 그런 분들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더라. 뭐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하시고 오늘 시간대별로 한번 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가진 종목들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초에 좀 좋았었죠. 그랬다 많이 빠지면서 같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졌고 마지막엔 이렇게 됐고요. 코스닥도 흐름은 비슷하죠. 코스닥은 시작하자마자 더 좋았다가 쭉 빠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좀 더 심했어요. 어제는 좀 반대 매매도 상당 부분 나오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 있고 이때도 이제 갭상승이 나왔지만 이것도 아마 반대 매매로 인해서 좀 빠진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시 부근이랑 그다음에 2시 부근 이때는 매매 어지간하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요런 시간대에 매매하시는 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 경험상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요일 날은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금요일 날이 좀 장이 안 좋은 편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매매를 하시려면 한 9시 반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좀 반대 매매 의심해 볼 만 하겠죠. 9시부터 한 9시 반 정도까지 그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2시 전후에 그때 이제 반대 매매가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볼게요. 요걸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저도 이게 아까 아니었는데 이것도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시간대별 매매 한번 볼게요. 제가 요 상세 내역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외국인들이 6시 이후에 뭔가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아까 은행이었거든요. 은행이랑 뭔가 장외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외국인들 요 한 4,800억 정도는 빼야죠. 4,800억 정도 빼면은 실제로는 뭐 거의 한 똔똔 수준이었다. 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특별히 뭐 오늘 움직임은 없었고, 기관들, 은행도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800억 빼면 마이너스 4,000억 정도 되겠네요. 연기금이 좀 주도해서 많이 팔았고, 그 영향으로 좀 오늘 많이 빠진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뭐 개인은 그냥 계속 샀고 마지막에 팔았고요. 하나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좀 전반적으로 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확 사는 모습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외국인들이 일단 하방으로 강하게 베팅할 마음은 없다고 일단은 보인다 라고 참고 정도 하실 수 있겠죠. 뭐 금융투자나 투신도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연기금이야 뭐 항상 파니까 얘네들은 어디까지 파나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기간별로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다가 오늘 똔똔 수준이었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좀 확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미 얘네들이 수익 구간까지 충분히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증시 주변 자금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예탁금이 지금 요때 5조가 들어왔는데 이때가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약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이제 8일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9일, 10일 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니까 미리 이제 놓으신 자금이 많겠죠. 그리고 아마 9일날에도 들어온 돈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수익을 냈습니다. 뭐 따상이 나오든 해서 팔아서 수익을 냈어요. 그럼 그 돈들을 그대로 다시 출금해가지고 은행에다 넣는 분들 물론 있겠죠. 좀 특히 연배들이 높으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말고 이번에 관심을 가져서 일단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서 한 주당 한 10만원씩이니까 5주 받는다 치면은 50만원 정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걸로 과연 좀 젊은 층, 한 30, 40대 정도까지만 돼도, 한 50대 정도까지 돼도, 그분들이 그냥 온전히 다 뺄까요? 제가 볼 땐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카카오 게임즈 청약할 때도 그랬고, SK 바이오팜 때도 마찬가지고, 요 금액들이 일단 우수수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제 통계가 나올 때, 9일, 10일 요때 걸치면. 근데 그 돈들은 결국 환불일인 금요일날 다 환불을 받거든요. 금요일날부터 매수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침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에 이제 또 들어오는 자금이기도 하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쪽은 많이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외국인 그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저께 밤부터 열심히 주워 담느라. 그러니까 그저께라 함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서 월요일날 좀 많이 빠졌지만 예. 그리고 그 어젯밤에 또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조정의 끝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저도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가 진짜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FOMC 때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얘기를 하면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상승은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상승에 베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움직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 만약에 FOMC 앞두고서 조정이 세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다시 어차피 빠진 부분 상승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그 FOMC 앞두고서 증시가 좀 더 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그 차익 실현해버리면 그럼 저는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건보다 조금 더 앞서서 움직이는 쪽으로 저는 이번에 베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FOMC 때 파월 의장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두 번 연타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상당히 많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기간 조정이 나올지언정 조금 더 앞서서 움직이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쪽도 분할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다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채권이나 뭐 이런 거 국채 쪽에서 뭐 숏 스퀴즈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징후가 좀 바닥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굳이 변수를 말씀드리자면 요거 어디 갔죠? 잠시만요. 요 선물 지수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쪽에 물량을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까지 우리 증시가 크게 오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얘네들은 상승 쪽으로 주도를 할 마음도 없고 하락 쪽으로 주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일단은 하락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얘네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일은 지나봐야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걸 빼고라도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오늘 403.5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코스피도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403.5.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랑 뭐 기관이랑 위치가 어떤지. 외국인들은 요 상승 쪽에도 물량을 좀 쌓아놨어요. 뭐 중간중간 파란색 있지만 대부분 다 빨간색이잖아요. 위쪽으로도 물량을 쌓아놓고 아래쪽으로도 물량을 쌓아놨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는 좀 두텁게 쌓아놨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걸 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이거를 뭐 여기까지 끌어내리겠다 혹은 여기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익이긴 하지만 반대로 기관 보세요. 기관들은 일로 내려갈수록 다 손해입니다. 기관이 가만히 안 있죠.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기관들은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기관들은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관들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것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요 선까지 확 내릴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여기서 청산 안 해도 돼요. 그냥 롤오버해서 넘겨도 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굳이 걱정을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403.5 여기잖아요. 403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밑으로 빼면 뺄수록 더 수익인 상황은 맞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 지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다른 선물 지수들은 크게 뭐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나스닥만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이슈를 가지고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제 테슬라가 그 큰 놈이 혼자서 20%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 뭐 반도체 관련된 ETF 이런 것도 한 6%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뭐 레버리지 센 상품들은 뭐 3배짜리는 한 17%막 이렇게 오르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현재 지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장중에 이제 뭐 양전도 했다가 뭐 지금 조금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요 흐름만 보면 나쁘지 않다. 네,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요 지점보다 더 크게 빠지긴 어려워 보이고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단 기간까지는 저는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앞두고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 시나리오를 먼저 좀 세워놓으세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YCC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하게 만들려면 자리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 형님한테 이제 압박을 가할 겸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무색하지 않도록 뭐 우리 YCC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발표하려고 하는데 막 증시가 막 3% 4%씩 쭉쭉 축포로 터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나름대로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OMC 앞두고서 계속해서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힘드니까 FOMC 지나고 나서 좀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FOMC 앞두고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해도 괜찮겠죠. 네, 저는 그 정도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수랑 연동해서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거, 하늘색, 요게 이제 항생 지수고요. 항생 선물 지수입니다. 그리고 요 보라색이 코스피예요. 그냥 똑같죠. 데칼코마니다 이거 그냥 똑같죠. 여기까지가 이제 3시 반이라서 이때부터는 그냥 쭉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그냥 요즘 중국장 열리는 시간대 그냥 쭉 빠져요 계속. 참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지금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시아 증시 빠진 것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나라들은 다시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실적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펀더멘탈 쪽을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반락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된다. 근데 그 실적 장세를 여러분들께서 진짜 가치주 쪽으로 베팅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주는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최근에 금리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은 그런 종목들, 그런 쪽에다 베팅을 하실 건가, 아니면 기술주, 고퍼주들 있죠. 최근에 강세로 보였던 그런 주도주 쪽에 이제 베팅을 하실 건가, 그거는 이제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는데, 반반 섞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도 업종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이 될 때는 역시나 주도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퍼주 쪽에 베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주를 아예 안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고퍼주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2차전지 관련된 거. 이거는 산업이 내년까지 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025년까지는 계속 크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실적이 꺾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강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을 보셔야겠죠. 특히 이제 굳이 말 나온 김에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에코프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코프로 BM 말고. BM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0만원 밑에서는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 BM은 충분히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가 4월 말쯤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한 달 동안 정지 후에 재상장이 됩니다. 그거 관련된 리포트도 제가 댓글로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마 재상장하는 시점에 또 한번 이제 그 청약하는 것처럼 따상을 노려보셔도 거기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적정 가격대까지 올라가 버리면 따상 같은 거는 못 노리겠죠. 근데 어찌됐든 뭐 한 달 동안 거래를 못하고 묶여 있으니까 이걸 뭐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이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묻어놓을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에코프로도 지금 많이 가격대가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뭐 자회사 이런 거 아니어도 그 친환경 관련해서 좋은 테마들이 많이 묶여있는 그런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 추천은 아니에요. 매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 일단 뭐 나스닥 쪽이 우리나라랑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유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시기에 이제 정유주 관련된 거 좀 관심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제가 정유주는 유가가 50불 시절 때 그때부터 이제 70불 이상 갈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2불 이때부터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고, 그거 관련해서 수혜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려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석을 할 때 그분들마저도 이제 소재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끼워 맞출 거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저도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정도면 저는 이제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힘내시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고요. 거의 이게 대부분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보세요. 이 빅스 지수도 이제 점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건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권 관련해서도 숏 스퀴즈가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좀씩 보이고 있고, 실제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재료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봤을 때 이제 조금은 덜 힘들어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굴곡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비중을 싣고 어디다가 베팅을 하실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시면요, 물론 이제 더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하시면 그 손익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숫자만 변동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바뀐 거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실제로 매도해서 실현을 할 때 그때 플러스 찍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접근할 건지 그거 이제 접근을 하시고, 대신에 하루하루 대응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저처럼 이제 최소 일주일 단위, 뭐 2주일 단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럼 이런 거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이제 투자는 평생 할 거니까 그때 또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거 뭐 몇십 년, 한 십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그 회사에 대한 안목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그분들이 그 수익을 다 챙기실 자격이 있는 건요, 그 험난한 기간 동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기간 동안 버텨내신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걸 버텨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만큼 수익을 내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본인이 선택한 회사에 대한 방향이 맞다면, 그 회사 충분히 건실한 회사라면, 돈 잘 버는 회사고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에서,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항상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은 좀 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기관들은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노력할 거고,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시호가 때 외국인들이 던지면 기관들이 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또 LP 물량 받아내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좀 복잡한데, 여튼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큰 하락이 나온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아래쪽으로도 열려있지만 위쪽으로도 열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평소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한번 지켜보고 내일도 좀 수익이 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계획 잘 세워서 대응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